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2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트 2가 이제 일단은 무조건 많이 듣고 뭐 그런다고 느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많이 듣다 보면 점수가 오를 것이다. 근데 그러다가 세월만 가는 거예요. 오히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바싹 잡으면 점수가 만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문제를 막 하염없이 늘어놓고 풀지 마시고 중심부터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일단 파트 2는 머리부터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들리긴 다 들려. 근데 이쪽 귀로 들어와서 얘가 프로세스를 못 시키니까 일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봤던 게 계속 들려? 느낌은 좋아? 탐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채우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프로세스를 시킨다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조건 열심히 듣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단 단계가 있는데 1단계. 받아쓰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받아쓰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받아쓰기 훈련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문장을 다 완성할 때까지 몇 번이고 돌려서 계속 같은 문장을 갖고 받아쓰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오히려 순발력이나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주 초짜들은 자, 받아쓰기를 꼼꼼히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600 이상이야. 600 이상에서 800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분들은 받아쓰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가 지나가 ABC가 지나가 그 사이는 끊지 않는 거야. 문제부터 C까지는 끊지 않고 순발력을 갖고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할 때는 문장 앞부분을 위주로 자, 문장이 지나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을 쓰는 거고 ABC도 한 단어씩만 잡아주는 거야. 이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어디를 받았었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What time do you wanna see my friend tonight? 그랬어. 그런데 딱 듣고 나니까 tonight만 기억이 나. 그러면 다 못 찾는 거지. 뭐가 기억이 나야 돼? What time이 기억이 나야 되죠. 이 문제의 80%가 처음 세 단어가 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세 단어를 위주로 받아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2단계 받아쓰기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오답 제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세트를 풀던 1000세트를 풀던 파트 2에 나오는 오답은 5가지 유형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많은 게 되게 다양한 게 들린 것 같지만 실제로 들리는 퀘스천은 14개 유형이고 오답은 5개 유형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고 고스톱처럼 짜고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눈치 없이 이거를 그래 일단 듣고 보자. 뭐 일단 듣고 봐. 어떻게 짜고 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다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판의 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따로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오답을 제거하는 훈련을 따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득점자들이 하는 훈련이에요. 리액션 훈련이라는 겁니다. 얘는 정답도 14개 안에서 오답도 14개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A 그러면 자, 너는 후로 물어봐. B 그러면 너는 웬으로 물어봐. 이렇게 들으면서 동시에 받아치는 훈련을 하는 요런 게 이제 리액션 훈련이라는 건데 이런 훈련을 해줘야 실제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고받고 그 대신에 14개 내에서 그렇게 했을 때 만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4개 유형이 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문제를 푸는데 25개 유형. 자, 근데 25개 유형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14개 유형이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4개까지 즉 이 14개 유형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왔던 유형은 이 14개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음악이 아니라고 무조건 듣겠다고 덤비지 말고 자, 한 발짝 떨어져서 저 14개 유형이 뭔지 한번 봅시다. 난 저 14개 유형을 알아. 글쎄요. 여러분들은 14개 유형을 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who, when, where, how, why 그로 끝나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만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뭐가 뭔지 뭐 생각조차도 관심도 없어요. 공부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죠. 14개 유형이 뭔지 알려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오늘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who는 사람 이름으로 대답해. who는 사람 이름으로 대답해. 무슨 쌍팔년도 토익 공부해? 90년대 토익 공부해? who는 사람 이름으로 대답해. 그게 언제적 토익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좀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저 14개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14개 유형이 최근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든 많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좀. 자, 예를 들면 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람 이름으로 대답했어. 부서 이름으로 대답했어. 회사 이름으로 대답했어. 후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700대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700대지. 그 다음 얘기가 없잖아.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시험의 대세는 부정대명사로 대답해요. someone, anyone. 자, who attended?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everyone이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대명사가 답의 대세예요. 근데 요즘 정말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높아졌냐면 who는 뭘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부정대명사로 대답한다 외에도 장소로 대답합니다. 장소나 출처. 그러니까 who gave it to you? 이거 누가 너한테 줬어? 그랬더니 I bought it from the store. 스토어에서 샀어요. 이러면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o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장소로 대답하는 게 요즘 대세이다. 또한 모르겠다는 천하무적이죠. 모르겠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러면 who로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로 대답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지금 나온 대답의 형태만 7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who는 사람 이름 이런 식으로는 고득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목표는 저 14개를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본형과 최근 트렌드를 추가로 집어넣어주고 머릿속에 그 다음에 그걸 풀기 위해서 받아쓰기나 오답 제거 훈련이나 이런 걸 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강의가 이제 14개 유형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표가 쭉 진행이 돼요. 이거는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 하나씩 푸는 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구경만 좀 이렇게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받아쓰기와 오답을 제거하는 훈련이 메인이라고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답 제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who로 물어보면 뭘로 대답 못한다고요? yes나 no로 대답 못한다고요? 누가 너랑 같이 갔어? 누가 너랑 같이 갔어? who, did you, 예를 들어서 who went with you? 누가 너랑 같이 갔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yes, 맞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 who를 물어봤는데 지금. 그래서 WH 퀘스천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what time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in the room 이렇게 대답했어. 그러면 너는 뭘로 물어봐야 되는 거야? where로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이 나오면서 오답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 did you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she is 이렇게 대답했어. did you 이렇게 물어봤으면 I로 대답해야지. 왜 she로 대답하냐고. 그래서 주어 오류가 있고 유사 발음 오류가 있고 시제 오류가 있고 이거를 넣고 문제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야 돼요. 이렇게 너는 뭘로 물어봐야 답이야? 너는 왜 오답이야?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 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본 세팅이 잘 되고 그 위에 훈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답 유형 잠깐 보셨는데 문제 풀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문제를 한 문제만 가볍게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듣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가겠습니다. Number 1. You'll be available to check the documents, won't you? A. No, it's out of stock. B. Check in at the front desk. C. Sure, I'll look at them later today.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Number 1. You'll be available to check the documents, won't you? 자, 여러분들 어디를 받아 적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죠. you 어쩌고저쩌고 시작했단 말이야. 시작을 WH나 did you, are you 이렇게 시작했으면 우리가 앞부분을 받아 적을 건데 you로 시작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받아 적지 않아요. 이렇게 평서문으로 시작하면 정말 평서문으로 끝날 확률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자 or question으로 갈 확률이 있고 세 번째 경우는 부가문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가 14개 유형 중에 어디로 튀겠다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이미. WH로 시작 안 했네. when, where, how, why로 시작 안 했네. 앞부분 안 적어도 되겠네. 근데 얘가
일반 주어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시작해야죠. you 하고 시작했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뒷부분을 받았어야지. 얘는 평서문이거나 or question이거나 아니면 부가의문문이겠구나. 여기까지 뜨면서 문장 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뭘 들었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Number 1. You'll be available to check the documents, won't you? 자, or 없었죠? 근데 끝에 want to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14개 유형을 배우시면서 챕터마다 스킬을 하나씩 배우실 거예요. 스킬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를 들면 부사를 조심하세요 뭐 이런 스킬이라든지 want to 조심하세요 이런 스킬이라든지 I thought를 조심하세요 이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스킬을 넣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14개 유형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최신 트렌드를 배우면서 받아쓰기를 배우면서 오답 제거도 배우지만 스킬도 배운다. 그 한 챕터에 하나씩 배울 때 자, 오늘 하나 땡겨서 배워볼게요. want to. 토익에는 파트에는 want to의 want는 없습니다. 원하다는 없다는 겁니다. 자, want to가 들리면 원하다는 절대 아니에요. want to죠. 자, 이랬을 때 이게 will not이 될 확률이 80%, were not이 될 확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yes, no. 자, 그렇다, 아니다, 조동사니까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한 번만 다시 들어보면 Number 1. You'll be available to check the documents, won't you? check the document. A. No, it's out of stock. it's 주어 B. 날라갔죠? Check in at the front desk. 유사 발음 쓰지 말라고. 아까 우리가 오답을 얘기할 때, 자, 한번 볼까요? 오답을 할 때, 자, 주어 오류 내지 말라고 했고, 유사 발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부분부터 들으면서. Number 1. You'll be available to check the documents, won't you? 확인해 주실 A. 수 있죠? No, it's out of stock. B. Check in at the front desk. C. Sure, I'll look at them later today.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그럼 요거 제가 받아쓰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받아쓰기를 했다고 치면 어디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Number 1. You'll be available to check the documents, won't you? A. No, it's out of stock. B. Check in at the front desk. C. Sure, I'll look at them later today. 이렇게 받아쓰기가 되겠죠. 즉, 받아쓰기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문장이 지나가면 자체로 걸러내듯이 필요한 단어들을 걸르면서 봐보세요.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단어의 수, 외국어로,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저장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 듣고 이해했다고 혼자 좋다고 고개 끄덕이고 있다간 다 듣고 다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다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내가 저장해야 되는 단어들을 커피 걸르듯이 걸러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장하실 받아쓰기 훈련입니다. 받아쓰기라는 건 퀴즈에서 중요한 단어 3단어 정도와 ABC의 한두 단어 정도를 쓰는 걸 얘기하며 오답은 반드시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5가지 유형에만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오답을 한번 볼까요? 주어 오류와 유사 발음 오류가 이렇게 나오면서 답은 OK, sure, yes, I will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맛보기 강의였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뭘 시작할 겁니까? 자, 기본 전략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미리 좀 해당 부분을 풀고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막연히 듣는 거하고 막연히 듣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자기 걸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리고 내가 뭘 틀렸다는 걸 인식도 한 상태에서 들으셔야지 흡수율이 좋습니다. 미리 문제 풀고 그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